자, 122회 발송배정 기술사 경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발송배정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제 강조하는 사항이 뭐였냐면 기본서에 항상 충실해야 된다. 기본서는 동일출판사의 송배정공학, 그 다음에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송변전 혹은 송배정 기술 용어 해설집 이 네 권을 기본으로 하고 이게 이제 완벽하게 내 걸로 이 부분이 소화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보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네 권의 기본서를 충실히 하시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기본기가 다져지고요. 그 다음에 1년에 시험이 3번 있는데 이 3번 중에서 한 번 이상은 이 교재에서 70% 이상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회차가 있으니까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기회는 온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으면 응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이번에 122회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기본서 4권, 그 중에서도 3권, 송변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신 분들은 이번에 아마 합격을 하셨을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에서 문제가 고르게 출제가 됐는데 특이한 사항은 발전공학이 출제 비중이 좀 줄고 전력계통공학이 예년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그 반복해서 출제되는 내용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한 게 아니라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전력계통공학에서 전체 어떤 그러니까 전력 계통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해를 하시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 송배전공학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발전공학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계속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송배전공학하고 전력계통공학 예제에서 5문제, 2문제에서 총 7문제가 숫자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31문제 중에 22문제를 풀거든요. 자, 22문제 중에서도 기술사 합격권에 드시는 분들이 한 15개에서 17개 정도를 잘 쓴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예제가 똑같이 7개나 나왔다라는 건 이 책만 보면 합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책을 안 보면 합격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뭐 기타 등등의 내용들은 이 부분이 이미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죠.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역시나 송배전 공학이다. 송배전 공학이지만 이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얘만 열심히 하면 계통공학이나 발전공학 모르면요. 또 송배전 공학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가 세트로 묶여 다녀야 되고 여기에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을 가지고 부족한 실무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실제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경량이나 뭐 이런 쪽에 자료들은요 한 2, 30가지 정도 별도 모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빨리 합격하는 합격의 지름길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제 문제들이 그렇게 그대로 나왔고 이 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예제 13-1, 6-7, 13-9, 2-13, 14-15, 12-7 보시면 문제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나왔다는 거 아실 거예요. 7문제가 똑같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출제 흐름을 보면요. 뭐, 지난 10년 동안에, 요게 이제, 파란색으로 약간 연두색으로 표시된 게 지난 10년 동안의 출제 분포고요. 그 다음 요번에 출제 분포를 나타낸 게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거죠. 뭐, 송배전공학은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51, 52% 정도. 자, 그런데 이제 발전공학의 내용이 좀 줄어들었고, 계통공학의 내용이 좀 많았죠. 하지만 얘네들은 뭐 출제 비중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고 또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건 좀 변화가 있더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기본서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기본서 외적으로 다른 데서 나왔던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는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에 충실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유리한 시험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 기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별도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거기 때문에 얘까지 묻게 되면 기본에 충실하신 분들이 이번에 이제 좀 유리한 시험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제 복잡하게 좀 돼 있는데, 송배전공학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지중 송전선로, 그 다음에 뭐 송전 계통, 송전 특성,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방식,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적어졌고요. 뒤에 부분, 그러니까 송배전공학이 총 14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9장까지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 4장서부터 9장까지 내용이 좀 빠졌어요. 빠지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10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여기서만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 문제들이 좀 한쪽에 치우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요번에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다음번에 여기서 많이 나오고, 요번에는 10장서부터 14장까지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3장에서 9장까지의 해당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을 좀 패턴을 분석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공부하시기가 좀 좋고, 또 약간의 요령이 있어야 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1, 2점 차이로 떨어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시려면 이런 경향 분포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1교시 열세 문제 중에요. 이번 문제가 굉장히 쉬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 기본서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12문제 정도는 답안지를 잘 쓰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예제 문제가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뭐 한번 풀어보신 분들은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증분연료비, 등증분 연료비 운전은 기본서, 전력계통공학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축이 복수 식터빈과 축이 배합식 터빈도 나와 있는 거고, 양수 발전 중에서도 가변성 양수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하 응답 모델도 전력계통공학에 나와 있는 거고, 직류 조류 계산법도 전력계통공학에 나와 있는 거고, 캐스케이딩 현상 같은 경우에도 송배전공학의 11장인가 아마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예제가 그대로 나온 거죠. 직류 선로의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률. 예제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으니까 뭐 이거 한 뭐 4-5줄밖에 안 되거든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널티 계수 계산 문제도 예제 문제가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효율 계산도 예제가 똑같이 나온 거죠. 이런 회차에 어떤 시험을 잘 못 봤다. 그러면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항상 기본서에서 충실하시고, 기본서 외에 생뚱맞은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흔들지 말고 그거 찾아보지 마시고, 기본서가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셔야 된다. 그게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교시 문제만 봐도 뭐 감이 딱 오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1번 문제, 이것도 이제 그 송배전공학 그 2장인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응용해 쓰시면 되고요. 보호계정기 관련된 용어 아주 기본적인 기초 용어입니다. 이건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 소호환 소호각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이제 그 가공송전설로 아마 2장에 나와 있을 겁니다. 송배전공학 그대로 나온 거죠. 기초적인 용어. 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BTM이라고 해서 요거는 ESS와 관련된 거. ESS인데 최근에 이제 그 수용과 소비자 입장에서 ESS 설비를 이제 그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바뀔 거다라고 해서 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물어본 건데,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BTM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뺀 겁니다. 이거 빼더라도 12문제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또 전문성도 없는 그런 내용을 건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2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교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크론의 행렬 축약 공식 계산 문제 예제 2-13인 거 똑같이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똑같다라는 게 그냥 대충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100%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콘덴서 용량 계산하는 거 기본적인 문제고요. 감정 계산 문제 이것도 예제 14.5, 15에 있는 문제가 100%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계산 문제 맞추면 만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뭐 이 중에서 뭐 이런 것들 그냥 기본적으로 써주시면 60점이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크 플래시 분석에 대한 부분은 3년 전에 나왔던 건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건 전기 안전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발송배전이나 건축전기에서는 자주 다루지 않는 건데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예전에 그 자료를 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대용량 발전원이 탈락했을 경우에는 이제 계통에 충격이 가해지니까 그 부하를 이제 남아있는 발전기들이 분담하게 되고, 또 이제 변압기를 통해서 대용량의 전류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제 안정도의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과 과도 안정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섞어서 응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5문제. 2문제는 예제가 똑같이 나왔으니까 완벽하게 푸시고 이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잘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제 선택하는 문제를 뺐냐면요.
직접 접지, 고정 접지, 비접지 계통에서 일반적으로 직접 접지나 고정 접지는 이제 OCGR을 사용하거든요. 사용하는데 비접지 계통에서는 OCGR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SGR 같은 걸 쓰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걸 묶어놨단 말이에요.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 과전류 개정기 결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셨. OCGR을 가지고 비접지 계통에서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문제 있긴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위에 잘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어려운 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뺀 겁니다. 자, 문제를 선택하는 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3교시. 자, 이거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발전소의 절연협조. 자, 발전소라고 해서 변전소하고 절연협조 방식이 다르진 않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변전소의 절연 협조 방식을 발전소에다가 대입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용해서 쓰시면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답안지라고 보고 있고요.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은 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 예제 12.7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100% 똑같이. 그 다음에 피레기의 성능 및 시험과 피레기 시설 설치 기준에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뭐 이격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방전 내량이라든지 전격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용해서 설치 기준 쓰시면 되고, 성능 시험도 우리가 충격파를 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대충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2번하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완벽하게 잘 쓸 수 있는 거고 4번도 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3번과 6번 중에 내가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문제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2교시, 3교시, 4교시에 4문제를 선택해서 쓰는데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은 3문제까지는 굉장히 잘 써요. 근데 한 문제는 조금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응용해서 알고 있는 데까지만, 틀린 부분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페이지 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거기서 마무리하시고 끝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에서 고득점을 받으시면 거기서 조금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60점을 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렵진 않은데 뭐 발전기 고정자 건선과 회전자 건선의 과부하 보호 방법에서 이 부분은 별도의 좀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런 자료들이 발전기와 대용량 발전기와 관련된 자료들이 그렇게 흔하게 돌아다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접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뒤로 뺐습니다. 자, 4교시를 좀 보겠습니다. 4교시 안정도 향상 대책, 뭐 기본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철공진 이상전압 기본서에는 없지만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 효율 계산 예제 13.11이 100% 똑같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 그 다음에 관계식 유도하는 거, 벡터도 그리는 거. 자, 송전 특성, 송배정화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시 전압 강화에 대한 부분도 이거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거죠. 거기다 몇 가지 좀 살을 붙여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5문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GCC는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IGFC라고 해서 연료전지와 석탄가스와 발전하고 복합해 쓰는 것들은 처음 나온 거거든요. 뭐 이런 개념들은 많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사전에 찾아가지고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쓰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얘를 빼더라도 5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모르는 문제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발송배정 기술사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121회 경향 분석하면서 또 이제 해설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121회 같은 경우에 기본서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본서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었겠지만 기본서에서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은 오히려 쉽게 푸실 수도 있었다라고 제가 좀 상반된 의견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합격자가 16분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번 회차도요, 기본서에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특히 예제에서 똑같이 계산 문제가 7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계산 문제는 잘 쓰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게 돼 있거든요. 만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합격자가 좀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시험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모두 다 끝났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유형의 문제들을 봤을 거예요. 기본서에서 많이 나온, 이번 회차처럼 왕창 나온 어떤 회차도 있었고, 어떤 회차는 기본서에 적게 나왔지만 합격자가 또 많이 배출된 회차도 있었고요. 어떤 회차는 또 어렵게 나온 회차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항상 기본에 충실해서 그 기본서에
내용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이 다져지면 그 다음에 응용 단계로 넘어가는 형태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 공부도 재미가 있고 실력도 빨리 향상이 되고 또 합격도 빨리 됩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세한 문제 해설은 한 문제 한 문제 제가 다 촬영을 해서 제작을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요번 그 경영 분석 보시고 또 수험 방향 잘 잡아 보시고요. 요번에 합격하시면 면접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조금 운이 안 따르셔서 이번 시험이 안 됐다고 하시면요. 내년 공부 방향에 대해 잘 그 방향을 설정해 보시고 또 재미있게 또 효과적으로 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